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로 국회가 올스톱된 지 사흘 만인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원유철,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도 했는데요. 자, 이 현재 국정화 정국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걸까요? 잠시 후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를 했어요. 네. 이 야당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자 예결특위 단독 소집 카드로 맞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네. 예결위를 여당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힘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안까지 주무르겠다. 이 교과서에 이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예산안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일으킨 지금까지의 국정교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자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고요.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요. 이 예산안이 시간이 없는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정말 이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야당이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예산을 심사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네. 일은 없을 거고요. 그 예산안 심사가 재개된다면 밤을 새서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네.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네, 밤을 새서라도 심사하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각오는 이제 그러하단 말씀인데요. 네. 지금 여당 측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들어보니까 이게 12월 2일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국회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시키는 일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논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 펴시겠어요? 대단히 오만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2월 2일 날 예산 심사가 끝나야만 한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그 12월 2일 날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상정이 되지 되죠.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야당이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태도인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국정화가 우선순위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정부 여당의 그런 이 제도를 이용한 아주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투트랙이라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예산안 심사는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예산 심사 해야죠. 네, 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 계속 뜨거운데요. 네. 자 정부와 여당이 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 대표 지필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하지만 이 나머지 지필진에 대해서 공개한다 안 한다 이게 논란이 큰데요. 이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주 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과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밀실국정, 불통, 강행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교과서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올바르고 떳떳하다면 전체 지필진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지 저도 묻고 싶고요. 당연히 이 지필진 전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역사 교과서 만드는데 군사학 전문가까지 포함시키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거부하고 있고
대단히 편향적이고 부실한 지필진으로 구성될 거라는 게 명약관화한데요. 네. 어저께 그 대표 지필진으로 발표가 됐던 신용식 교수마저도 예. 지필진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 논리대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과서라면, 진짜 그런 교과서라면, 교과서 만드는 필진도 그 정도의 책임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어제 문재인 대표는 이 국민들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네네. 새누리당 입장은요, 이 야당이 후진적인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자, 네. 야당이 이 국정화 공방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이 민생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총선 전략으로 전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 주실 수 있겠습니까? 느닷없이 국정교과서로 평집파를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킨 이 새누리당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적반하장도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국가대표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국정교과서에 올인을 하니까 여당도 거기에다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건데 네. 진짜 후진적 정치선동은 뭐냐면요. 역사교사 다수를 자경으로 매도하고 스스로 검정한 멀쩡한 교과서들을 북한 삐라처럼 공격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아주 후진적인 그런 이 정치선동인 거고요. 네. 지금 민생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국가재정법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을 편성했다는 거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 홍보비로만 지금 26억 원 이상을 이미 집행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국민 혈세를 이 여론 조작에 물수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의원님 격앙돼서 이게 후진적인 정치 선동은 여당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되돌려 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이 비용 문제를 하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어제 이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예비비 관련 공방을 물어봤더니 이 예비비는 법적으로 익년에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전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 야당이 국정화 이 교과서 제작 관련된 예비비 44억에 대한 세부 내역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지출하고 난 뒤에 확인하면 될 것을 왜 미리 이 월권을 하고 있느냐?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숨기고 싶어서 저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미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지만 네.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입법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예비비라고 하는 제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대부분 대비용이거든요. 네. 이 국정교과서가 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반 이 행정 아닙니까? 네. 이게 일반 행정에다가 재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비비를 끌어다가 쓰는 것도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큰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홍보비로 그냥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내용도 공개할 수 없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겠다.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떳떳하지 않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예비비 세부 내역을 국회에다가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수차례 보고한 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당 출신인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지난번 월요일 2일이죠. 정오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지금 정부의 입법부 무시가 아주 도를 넘고 있는 건데 이건 결과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원유철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당장 해법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계속 여야가 접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민생 이야기는 여야 모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야당에서 지금 국정화 반대 투쟁대로 하시더라도 국민을 설득해 나가시더라도 이 지금 또 무쟁점 법안이 한 50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처리는 국회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는 이제 2017년에 학교 현장에 배포하겠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금 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은 이 정부가 입맛대로 역사 왜곡을 하는 이 시도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배포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낼 건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서민 경제는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이런 민생을 해결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들의 저희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네. 정부 여당에서 엉뚱하게 지금 국정교과서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편집풍파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막는 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네. 예산 심사를 포함해서 민생 경제를 챙기는 문제, 예. 민생을 챙기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챙기는 문제들은 그것들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좀 정부 여당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로 국민의 혼을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나치 독일이나 유신 시대 때 했던 일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사과하고 절차 해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합리적인 제안도 했거든요. 네. 국회 차원에서 검증위원회 만들자고 제안도 했고 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네. 논의하자 이런 이 야당의 이런 합리적인 요구를 정부 여당에서 네.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